요즘 더욱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코로나와 더불어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는 꼭 껴주시고요. 지난 DJ 케어네이션 1화에서는 저희 케어네이션 분들의 사연을 들려드렸었죠. 오늘은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1화에서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셀럽들만 한다는 댓글 읽기 한번 해볼게요. 네, 신혼뷰님. 노사연의 바램. 엄마가 자기 전에 본인 이야기를 하고 들었던 게 생각나요. 네, 돈포TV님. 사연을 들으면서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작아지는 뒷모습, 짙어져가는 주름. 마음이 뭉클하네요. 신청곡 하나, 가사 하나가 마음을 찌르네요. 살면서 가장 큰 바람이 엄마 아빠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다겸님. 사연 듣고 제 이야기 같아서 눈물 날 뻔했어요. 저도 사연 한번 보내볼게요. 네,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사람이 깃든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힘든 시간에 대한 사연은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사연이기도 하죠. DJ 케어네이션이 그 중간 매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라디오를 듣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사연 라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사연을 보내면 제 사연도 읽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성이고요. 아직 결혼을 못해서 어머니랑 둘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더니 얼마 전에 검사 결과 3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양호하신 편이라 낮에 제가 출근을 하면 간병인 분들이 집에 와서 보살펴주고 퇴근하면 제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들어 자꾸 물어본 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무한반복을 해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헤어졌죠. 근데 어머니는 계속 그 사람을 물어보거든요. 요즘 이서방이 안 보이네. 둘이 싸웠니? 어머니, 저랑 그 사람 2년 전에 헤어졌어요. 이렇게 대답해주고 5분이 안 지나서 또 물어봅니다. 요즘 이서방이 안 보이네. 둘이 싸웠니? 휴. 처음 몇 번은 잘 대답해주다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친아들처럼 대하면서 이뻐해 주셨었거든요. 결혼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인연이 아니었는지 그만 서로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저도 힘든데 치매이신 어머니는 계속 눈치 없이 물어보니까 저도 조절을 못하고 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치매라서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화를 내는 제가 미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면 어머니는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화 안 내고 가르쳐줬었는데 말이죠. 치매이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절대 저처럼 자주 물어본다고 화내지 마세요. 아이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는 문제가 있어 물어보면 어머니는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화 안 내고 가르쳐줬다는 말, 전 이 부분이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보살펴 주시다가 이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신 부모님을 뵙게 된다면 그 막막함은 글쎄요, 되게 속상하겠죠. 사람은 늙어가면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해요. 부모님은 60대일 때는 6살 아이처럼 대하고 70대에는 5살 아이처럼 대하고 80대에는 4살, 3살 아이처럼 대하고 90세가 넘으면 영녀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애처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조금 더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신경 쓰라는 말이겠죠? 다만 치매는 부모님의 연세에 비해 우리의 보살핌과 도움이 더 일찍 필요한 것뿐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는 나날을 되새기면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 동생이 바로 그 병에 걸려서 몇 년째 투병 중입니다. 보통은 40, 50대에 많이 발병하는 신장질환이라고 하는데 제 동생은 겨우 이제 12살인 나이에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 현재까지 투석으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야만 합니다. 동생은 투병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는 엄청 착하고 밝은 애였는데 지금은 툭하면 짜증내고 웃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통통했던 살도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아예 밀어버린 상황입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병원비 때문에 입원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어머니가 집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프거나 염증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했죠. 부모님은 아픈 동생을 보면서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못하고 자기 탓만 합니다. 건강하게 못 나아줘서 미안하다고.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또 어머니한테 짜증내고 심한 말을 내보았나 봅니다. 철없는 동생을 혼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자마자 저도 화를 내버렸습니다. 넌 왜 또 엄마를 울려? 성격 좀 고치면 안 돼? 아프면 다야? 왜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맞춰가야 돼? 그렇게 저도 모르게 쌓았던 걸 쏟아낸 것 같습니다. 동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뱉은 말에 후회를 했습니다. 동생도 아프니까 그랬을 텐데 우리도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이유 없이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매일매일 투석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같은 또래 애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심정을 겪어보지도 못한 나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 또 반복되는 나날을 보내지만 그날 이후로 무언가 미세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생각해주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만큼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게 부모 자식이라면 더 아프겠죠. 하지만 본인은 오죽할까? 라는 생각 먼저 해봐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환자분 그리고 가족분들 힘을 내시고 서로 아끼면서 상처 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러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가족의 투병이라는 거 결국 환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함께 그 투병 생활을 이겨내야 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독여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아프고 더 힘든 게 아니겠어요? 더 좋은 내일에 동생분과 함께 편안한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DJ 케어네이션을 듣고 계신 고마운 분들께 인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더욱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여서 가족일까요? 아님 같이 살아서 가족인 걸까요? 네, 국어사전에서는 주로 부부를 이루는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란 내가 힘들 때 항상 기댈 수 있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내 가족, 아프지 않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좀 더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용기 날 수 있는 이야기,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